4월의 두 번째 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고 유튜브 저희가 3개 채널을 오늘 열었습니다. 성교육TV, 딸바TV, 아우성TV 이렇게 3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변함없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우성맨 이충민이고요. 생방송이라는 그 느낌이 아직도 설레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늘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니까 더 잘해야죠. 라이브를 좀 켜놓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 오전보다 오후가 좀 더 나았지 않을까 싶어서 변경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시간을 찾아가는 거, 골든타임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이브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된 회차가 쌓이고 적절한 시간들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뵐 거니까요. 변함없이 네, 시간대가 변경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골든타임이 만들어지면 고정된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 시간 하면 이 아우라를 볼 수 있구나 라는 시간대가 형성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람이고요.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대를 찾아가는 그런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프닝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받았었던 게 있습니다. 선생님, AI 포르노, AI 아동은 그거 봐도 되지 않나요? 피해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죄책감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것들 아니냐라고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시대를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AI 포르노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내가 직접 AI를 사용하면 음란성 있는 것들이나 19금이나 이렇게 생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가능한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AI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회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 포르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는 딥페이크 같은 합성형 그런 잘못된 성적 표현물들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산업화되어 있는 사항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AI 생성형 포르노 되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들을 유입하려고 만들어내는 그런 선정성 있는 그런 AI 영상들도 있고요. 쇼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법적인 규제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나 아니면 규범이나 이런 걸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 플랫폼에 들어가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그냥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쇼폼에서의 광고 형태로도 쓰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AI 관련된 법률이 없다 보니까 물어보기도 하는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법망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들을 알고 물어보기도 하고 면죄부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테크놀로지가 발달되면 정말로 이런 성적인 어떤 표현물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합니다. 법은 그 뒤에 쫓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요한 거는 그 기술력이 어디까지 발전되고 있느냐, 법이 거기에 맞게끔 그 틀 안에서 처벌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그냥 생성형으로 만들어내는 포르노가 굉장히 수위 높은 것들이 많거든요. 법적으로는 아이들에게 현행법상 실존 인물들을 사용하진 않지만 이거를 배포하거나 반포하거나 어디다 올리거나 또는 이런 성적 표현물 안에 아청법이라든지 초상권에 관련된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도 교육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아이들 가정 안에서도 좀 그런 도덕적인 규범 안에서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흔히 말하는 불법 사이트들. 여기를 이용해서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든 들어가서 보는 이런 컨텐츠들이
더군다나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 디지털 성 문화에 대한 영향력들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려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AI를 이용한 생성형 포르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제재하고 가려주고 아이들 안전망을 좀 씌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를 오늘 화두로 던지고 싶었습니다. 알아야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의 실상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모니터링부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필요한 법률도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요. AI의 어떤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의 올바른 순기능과 또 유의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오프닝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통이 된다는 거죠. 정식적 허가를 받아서 AI로 만들어져 있는 음란물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서도 제보해 주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 심각성들을 좀 알리면서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잘 사용하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리터러시라든지 활용법들에 대한 거, AI를 성문화에서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우성 뉴스로 넘어가야겠죠? 다음 코너 아우성 뉴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성 뉴스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거창하게 뉴스라고 하니까 네, 마치 아나운서처럼 뉴스를 전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아우성 교육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전달드렸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뭐 맞춤 성교육이라든지 캠프, 뭐 부모 교육, 학교 기간 성교육들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저희 아우성 사이트에 오시면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초에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우성 교육을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는 저희가 뉴스 소식이 아니어도 틈틈이 이 라이브 안에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 송출이 되고 있는 채널들이 쭉 있습니다. 먼저 지금 라이브로 저를 보고 계시는 이 아우성 TV 채널을 좀 소개하면 여기 뭐 1채널입니다. 아우성 TV이고요. 구독자가 한 6.66만 명. 네. 그러니까 이제 구성현 선생님이 초기에 강연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던 유튜브예요. 지금은 한 6만 명 후반대를 이렇게 구독자를 모시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라이브가 이렇게 켜지면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적은 이유가 이 구독자분들이 예전에 구독을 하시고 알림도 꺼놓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다 사라진 거 아닌가 싶어서 여기 아우성 TV는 계속 저희가 더 활성화시킬 예정이고, 구성혜 선생님 영상이 많이 내려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우성 채널이 맞는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 주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우성 TV를 통해서 계속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컨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아직 그 자리에 있다,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릴 생각입니다. 1채널 저희가 아우성 TV를 설명드렸고, 2채널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전체가 다 꾸며져 있는데요. 네, 성하면 왜 이렇게 빨간색에 집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연상돼서 그런지도. 근데 저희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이 딸바 TV 이름 자체가 굉장히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네, 이거 저희가
그 10대 친구들에게 리서치해가지고 만든 이름이거든요. 이 딸바TV가 아우성TV보다 더 많은 그 홍보와 함께 컨텐츠를 만들었었던 이유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직접 컨텐츠를 이 채널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성교육이 필요한 곳에 곳곳에 무료로 좀 전달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공익성 목적으로 만들었던 채널이고요. 여기에서는 뭐 웹드라마라든지 뭐 선생님들의 강의 영상 그리고 뭐 예능 관련된 뭐 인터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어서요. 전 연령별로. 그래서 필요한 컨텐츠들을 지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바TV, 딸기와 바나나가 만나서 딸바 주스가 되는 것처럼 두 개의 각각 다른 객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만들었던 그 거창한 이름인데요. 지금은 아우성과 무슨 관계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름이 뭐예요? 딸 바보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딸기 바나나 TV였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이름들이 잘 알기 쉽게 불려지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뭐 그 역할들을 하려고 만들었던 채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이 노란색 성교육TV 여기는 제가 2010년도 웹툰을 그리면서 201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여기다가 웹툰 만들었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그 유튜브로 영상화 시켜서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지금 아마 지금 성교육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제 얼굴이 나오니까요. 여기서는 굉장히 신비주의였거든요. 한 25,000명 정도 되는 채널인데요. 여기에다가는 제가 그렸던 웹툰으로 성교육하는 내용들 애니메이션만 올려놨기 때문에 이 3채널까지 이렇게 저희 성교육TV까지 운영해서 같이 라이브 방송의 송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많이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접선이 좀 돼야 많은 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아우성의 1, 2, 3 채널로 앞으로도 송출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성에 대한 이야기,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즐겁고 안전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다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노력이니까요. 그런 노력들로 이런 1, 2, 3 채널로 봐주시고 또 인스타그램의 시도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용이겠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라이브로 계속 사람들과 만남을 시도하는가, 그 지속성들을 가져가려면 중요한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사로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임산부 배려석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전 지하철 한켠에 분홍색, 핑크색 의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잘 띄라고 핑크색을 한 거죠. 임산부 배려석 요게 헌터스라든지 여기에 뭐 몇 개 이렇게 소개가 됐었던 그런 건가 봐요. 제보가 돼서 실제 그 임산부 배지를 들고 계셨던 임신 4개월 된 임산부께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산부 배려석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나 봐요. 주무시지는 않는데 그 임산부 배려석이 딱 앉아 있으니까 어찌저찌 그 앞에 섰는데 이렇게 임산부 배지도 보여드리고, 근데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산부 배려석이잖아요. 배지를 이렇게 보여드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게 뭐 여기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배려석이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어떤 배려에 의해서 거기는 임산부들을 위해서 좀 배려했다라는 석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군가 뭐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임산부가 오게 되면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는데 이제 임신 4개월 정도 됐으니까 막 이렇게 더 막 눈에 띄게 티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 배지를 보여드렸는데도 할아버지께서 막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옆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께서 일어나시고 거기를 이제 양보해서 임산부가 앉았는데 옆에 앉았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와 이 자리를 양보하신 아주머니 사이에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이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두 분이 언쟁이 되게 심해져서 막 여기 잠깐 캡처 사진을 좀 보면 AI로 한번 생성된 이미지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왜 거기가 임산부 배려석인데 거기 앉아있느냐부터 해가지고, 또 앉아 계신 할아버지는 이게 몰랐다부터 해가지고 막 거기 꼭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냐 막 욕설들이 오가고, 이게 이제 주변 시민들에 의해서 기사가 나기도 하고, 실제 거기 둘이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니까 거기 앉아있던 임산부는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이게 기사화가 돼가지고 실제 임산부에게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건, 사회적으로 이런 배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애인석이라든지 노약자석이라든지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와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져 갔던 사회적인 인식들이 생겨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솔직히 임산부 배려석은 많은 시간들이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어떤 강제성이 없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들 보면서 제가 오늘 뉴스로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일상에서 이렇게 보다가 지나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가는 그 시간들,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런 운동이 자리 잡힐 때까지는요, 이런 캠페인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임산부 배려석은 계속 비워두기 운동들이 되면 사람들이 눈치껏 거기에 안 앉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선행돼야 자리 잡혀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런 논쟁들은 계속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한 줄 서기도 그렇고 일방통행도 그렇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리고 그 뒤로 쭉 따라서 가게 되는 어떤 이렇게 군중 심리가 되게 긍정화돼서 그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잖아요. 이 임산부 배려석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뉴스 보면서 이게 아직도 이렇게 논쟁이나 논란이 될 수 있겠구나, 사회적 인식이 아직 다 거기까지는 못 미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던 그런 기사여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배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느끼는 배려, 강제성이 없으니까 더 자율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어떤 감수성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눈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기도 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이제 어른의 세대에서 어린이들에게 자연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부분이, 꼭 이런 법률, 강제성, 부가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아닌 긍정적 효과로 바뀌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교육하고도 굉장히 밀접되어 있거든요. 성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90년대에 구성현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도 성의 패러다임을 바뀌는 거, 그 전까지는 강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죄의식 가득한 양성화돼서 다루기 힘들었던 성이라는 주제를 구성현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그거를 이제 공론화시키기도 하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이게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로 시대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보다 많은 정보와 또 환경, 또 현상 속에서 우리가 성에 대한 인식들을 서서히 바꿔가는데 이 속도들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같이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배려와 존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가치가 더 드러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얼마 전에 질문들에 나와서 페이커가 얘기한 거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게임들을 AI보다 더 즐겁게 스포츠로 누릴 수 있는 거지 않느냐고 얘기했던 거에 아주 공감됐습니다. AI의 어떤 생성형, 그리고 아주 편리성 속에 테크놀로지의 발달 속에서 더 화두가 되는 거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존엄성, 그리고 존중과 배려, 인간다운 모습들이 더 부과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게 성교육 안에서도 그런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자, 여기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진행하고 있는 부모 멘붕 월드컵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라이브로 쌍방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사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받아서 어떤 사연을 받았느냐.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자녀들에게 난감한 질문을 받았던, 특히나 성에 관련된 난감한 질문을 받았던 것들을 사연으로 받아서 어떤 사연이 더 난감했을까, 부모의 멘붕을 불러일으켰을까라는 두 사연을 배틀하는 코너입니다. 네, 아직 코너 이름도 익숙하지 않고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부모 멘붕 월드컵.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사연이 또 DM과 메일로 각각 왔거든요. 대결의 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와 함께. 김땡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토요일 오전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인 엄마는, 네, 이제 김땡신님 엄마이신데 제가 이렇게 밝혀도 되겠죠? 네,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아이들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어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시켜주고, 이제 아이들 그 테이블에 앉아 있어 하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수다를 좀 떨고 계셨나 봐요. 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나이를 특정 안 해주셔서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사연의 주인공의 어머니 아들, 네, 엄마의 아들이 이제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부르면서 큰 소리로 와서 외친 거죠. 네, 엄마, 고추가 딱딱해졌어. 네, 이렇게 옆에 있었던 엄마들과 함께 이렇게 멘붕이 되셨을 수도 있죠. 어찌 보면 집에서는 이런 대화들이 되게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평상시에도 하던 말투로 또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난감한 상황에서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그래서 네, 직접 여기 사연까지 보내주신 거 보면 네,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엄마 고추가 딱딱해졌어. 네, 요 사연이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두 번째 사연은, 네, 코코맘님은 이번에는 사연을 안 보내주셨네요. 이관왕 하시더니, 네, 이번에는 다른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해피땡땡 NG, 네, 4인님이 보내주신 2월에 설 명절 때 있었던 사연입니다. 연휴 둘째 날 친척들 몇 명과 저희 딸아이가 다 같이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절 끝 무렵이었나봐요. 뭐 저녁 때니까 이제 몇 분 남아 계시고, 친척들 남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TV 보게 되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재미난 프로가 없어서 넷플릭스를 켜서 보고 있는데,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찾아야겠죠. TV도 재미없고 조금 오래된 영화들 틀어주는 방송사들도 있고, 그리고 시간대가 아마 재미난 영화가 하지 않았나 봅니다. 넷플릭스를 찾던 중, 네, 청소년이 봐도 돼야 되는 그런 아이가 있으니까, 연령대가 있어서 같이 보던 중 골라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 한 중반쯤, 네, 몰입해가지고 같이 보는데 배드신이 나온 겁니다. 네, 이 배드신이 나오니까 가족들, 친척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넷플릭스를 끄고 TV로 돌렸는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던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 꺼? 배드신이 나오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네, 네, 빨리 TV로 이렇게 돌렸는데 딸이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 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 그런 사연. 온 가족이 계면 적어서 다시 이제 그 넷플릭스를 보지 않았다는, 그리고 아이가 끊긴 부분부터 계속 보려고 했다는 후일담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네, 난감하죠. 더군다나 이제 친척들하고 같이 보다가 배드신이나 키스신 같은 거 나오거나 가족들끼리 볼 때도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황을 정리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부모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중요하죠. 근데 그런 배드신이 나오고 있거나 키스신이 나오고 있는 장면 안에서 설명해 주는 거는 그렇게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 아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에 아이가 그걸 어떻게 봤는지를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서 어땠어? 아까 보면서 어떤 기분 들었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질문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 꺼? 잘린 그 배드시븐 부분부터 아이가 보려고 했던 이런 상황들. 네, 오늘 막강한 두 사연이 붙었습니다. 네, 엄마 고추가 딱딱해졌어 하고 큰 소리로 카페에서 외친 아이와 넷플릭스를 가족들과 같이 보다가 배드신 장면에서 끊긴 걸 가지고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왜 꺼라는 아이의 외침, 사연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난감했을 것 같다. 내가 부모로 약간 이입을 하셔서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어떤 게 더 난감했을까?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승자에게는 저희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저희가 사연 받는 데다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치킨 쿠폰 아니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씩 계속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주셔도 좋습니다. 부모들이 멘붕이 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벌어진 이런 현상,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아이가 받아들였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화로 이끌어내고 같이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와 같이 겪어가면서 살아나가는 것, 생활적으로 아이들이 성에 대한 인식들을 또 의식들을 가져가는 것들이니까요.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이고, 이걸 좀 재미나게 풀어가는 이유는 이런 대화 자체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듣고 계셨던 인스타그램에 계셨던 분 중에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딸들맘이라서 그런가 1번이 더 멘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당연히 1번으로 가야겠네요.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연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1번 사연으로 저희 인스타그램에서도 투표를 해주셨으니까 김땡신님 주소 남겨주십시오. 핸드폰 연락처도 다시 답장 보내주시면 저희가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투표를 마지막에 해주신 딸둘맘 커피 쿠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도 저희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일상에서 난감한 상황들이지만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런 대화는요 연습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막상 우리 아이에게 벌어지면 적절한 대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이런 성행동, 아이들의 성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아이들의 어떤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성교육은, 자녀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지속적으로 또는 이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과정들을 성교육이라고 합니다. 질문한 거에 정확한 답변,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 Q&A가 아니라요, 아이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아이가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에요. 이렇게 아이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을 때 부모가 그걸 듣고 제대로 표현 못할 수도 있고, 답변이 아이에게 해주지 못해서 아이가 뭐야 엄마 잘 모르나?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을 때 또다시 아이랑 대화할 때 엄마가 그때는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이런 거더라. 그래서 다시금 아이랑 같이 그 이야기들을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좋게 흘러가는 거, 가정 내에서 성적인 대화들이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쭉 이어지는 거, 이게 좋은 성교육의 방식입니다. 자녀 성교육은요 1타 강사나 스타 강사가 와가지고 아이들 과외했다고 성의식이 막 좋아지고 성적인 지식들이 달라지고 판단력이 막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습관이 바뀌고 또 대화하는 방식들이 바뀌고 사고하고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것들, 그런 것이 가정이라는 무대가 성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성의식을 쌓아가는 중요한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가지고 오늘 다음 코너를 진행해야겠네요. 초등부모 성교육 대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여기 초등 성교육 대백과가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광고. 저희는
유료 광고 포함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저희 아우성이 만든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가지고 부모 성교육을 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초등부모 성교육 대백과 시간의 첫 사연은요. 직접 어머니께서 그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을 듣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를 듣고 오시죠. 최근에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성관계를 시작하는 사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며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걱정이 큽니다. 임신 죽절 수술 영상을 활용해 생명의 소중함과 성관계의 책임감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 방법이 괜찮을까요? 이 어머님의 사연을 잘 보셨죠? 저희가 책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들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 현장에서 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성교육 도서나 컨텐츠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래서 아이들 성교육에 대해서 가정 내에서 그리고 부모가 최고의 성교육 선생님이 된다는 것들을 많이들 인식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막 불거졌던 몽정 파티가 필요하고 초경 파티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임신 중절 수술 영상, 이제 낙태 동영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지금 어린 나이에 또는 이런 성관계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지에 대한 경각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두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 물음표입니다. 세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낙태 동영상을 아이에게 이렇게 틀어줄 수 있는 이런 부모님 이 관심도와 열의는 굉장히 대체 높이 사는데요. 그냥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어떤 성교육의 그 잔상 그림들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먼저 네, 충격, 공포, 네, 두려움, 그리고 잔인함 다 느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막 태아를 끄집어내는 장면까지 막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 낙태 동영상을 보여주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악이었죠, 경악. 네,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쾌한 느낌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가정 내에서 아무리 엄마가 아빠가 양육자분이 설명을 해주면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충격입니다. 그냥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요. 왜 이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그거부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부모의 불안이겠죠? 불안? 요즘이 이렇게 아이가 빨라진다는데 여기 근거로 조금 더 근거를 보자면 초등학교 뭐 고학년 성관계 사례가 늘어난다는데 요것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에 일찍 성관계를 하는 아이들이 나타난다. 네, 요것만 보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뭐 TV 프로그램에서는 고딩 엄빠, 뭐 중딩 엄빠 막 나옵니다. 이런 프로그램만 봐도 벌써 굉장히 큰 경각심을 느끼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들 단돌이 치고 이런 성관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성관계 연령이 낮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고딩 엄빠 프로그램이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 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아이들의 첫 성관계 연령이 빨라지는 건 사실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마다 청소년의 성관계 연령을 조사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저희들도 받아보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한 아이들의 범주를 잡을 때 성관계를 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범주를 뽑아내면 대략 전체에서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대, 빨라진다는 연령대의 아이들은 그 중에서 일반적인 통계를 낸 게 아니라 성 경험이 있다고 하는 아이들의 통계를 내자면 3%에서 한 5% 정도의 아이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성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그때 너희들이 성경험을 하게 된 연령대가 언제였느냐를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13.4세, 뭐 13.5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빨라지는 것도 사실이고
어떤 소수의 아이들 중에서 초등학교 임신을 겪게 되는 아이들도 있죠. 저희들도 그런 상담들을 하니까요. 중요한 건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고, 이런 일반적인 통계로 끌고 와서 부모들을 겁주기 하거나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로 쓰는 근거로서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걸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대입할 필요는 없죠. 이걸로 상황이 이렇고 현상이 이렇구나, 세대가 이렇구나를 아는 건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불안의 근거로 삼기에는 근거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하는 것들로만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문제를 막는 걸로만 성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성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에서 하는 이유는 이 과정들을 천천히 아이들과 부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넓은 그런 범위의 교육입니다. 정서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 교육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넣다 보면 강압성과 강제와 통제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지마, 중요해, 주의사항,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막 부모님들이 많이 요구하죠. 특히나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성관계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뭐부터 작동했습니까? 이 불안과 함께 아이들 직접적으로 보여줘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시도도 못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의도, 사연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요. 임신 중절 낙태가 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 그리고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이 어떤 그 수술 장면을 통해서 충격요법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먼저 충격, 공포, 두려움, 이것들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겠죠. 영상을 본 아이들이 부모가 이해를 시키는 만큼 따라올 수 있는 것들보다는 영상이 주는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라는 영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영상 보고 나서는 부모하고 성적인 대화나 또 이런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 아이가 회피하거나 그것들을 이렇게 좀 피하는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영상을 보고 나면 우리가 사고 장면이나 공포 영화 같은 거 보고 나면 처음에 충격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나 뭔가 이렇게 PTSD 같이 상황들이나 느낌들이 오면 회피하고 방어하게 되잖아요. 일단 성교육을 아이들한테 좋은 긍정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을 주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임신 중절 자체를 아이들이 비난하고 뭐 이것 자체를 굉장히 되게 거부감 있게 들 수 있는 상황들로 그냥 몰아간 거예요. 그 전후의 맥락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그게 왜 책임이 중요하고 이 수술을 통해서 일찌감치 이렇게 성관계하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들을 전달하는 자료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회피하게끔 만들고 거부하고 저항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회피는 음성화시키게 되죠. 꺼내놓고 양성화시켜서 이야기할 때 긍정성이 배가 됩니다. 그걸 수정하고 고치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대화 자체가 끌어냈다는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성화되는 영역들은 뭐냐면 아이가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씩 커가고 사춘기 즈음 그리고 사춘기 발달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런 대화나 그런 내용들을 부모와 이제 대화 속에서 약간의 단절 그리고 회피 이런 상황들로 오히려 음성화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충격됐던 장면이나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을 아이 스스로 다른 곳에서 찾아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전달했던 불안감이 그대로 아이한테 온 거잖아요. 영상을 주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가 누려야 될 성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해야 될 성들인데 부모를 통해서 받아온 거 뭡니까? 아주 강렬하게 정말 잔인하고 충격적인 성에 대한 모습들을 그냥 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와 같이 성은 따뜻하고 또 생명이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포장한들 이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겠습니까? 이후에 성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이게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들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 그거는 이후에 행동 방침을 가르쳐 줄 때 교육에는 적절한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것들이 성교육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보는 순간 아이들한테는 저항감과 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이 그대로 전달된다. 성교육은 효능감입니다. 이렇게 전달해주고 나면 아이가 느꼈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또 좋은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긍정의 효능감이 생겨나야 되는 것들을 목적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해하는 어떤 순서가 되바뀐 이런 내용들이니까요. 저는 이 어머님께 아주 강력하게 임신 중절 영상을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고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받아들이는 아이들한테 좀 더 그게 불안감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떻게 안내해주면 좋을까? 되게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이런 세태 속에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선택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꿈꾸게, 계획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나한테 상황들이 오면 그것들을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런 예들도 있고 이런 사례들도 있어. 너라면 어떻겠니?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꿈을 주는 거죠. 계획을 주는 거고요.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사고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는 사고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의를 가지시고 그대로 아이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또 어떤 나이에 네, 너는 어떤 계획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계획할 수 있는지를 무수히 많이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누구의 어떤 이끌림이나 나의 타인의 선택에 의해서 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상황들 안에서 청소년 성관계는 아이들에게 그 수위도 되게 중요하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위에 따라서 아이들이 느껴지는 느낌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긍정 효과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던 어머님의 그 준비 열의는 좋은데요. 아이들과 같이 그냥 대화로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이면 넌 어떨 것 같아? 요즘에 이런 고딩언빠, 중딩언빠, 특히나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요. 너는 그런 적 없어? 너 뭐 이렇게 연애한다는데 초등 고학년 아이들 뭐 연애한다는데 너는 어때? 막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직접 지목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쫄리는 일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몰리면 대답을 못하죠. 오히려 그냥 단답형이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가 않죠. 이때 필요한 게 타자화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고 좋은 팁이죠. 그래서 다른 인칭 또는 타자화시켜서 아이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 친구아들이 이럴 때 나오는 거죠. 엄마 친구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이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외면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격요법보다는 이 나이 때 필요한 미디어 자료들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는 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낙태 동영상이나 임신 중절 영상 말고도 아이들이 성관계에 대한 것들 관련된 영상들 되게 많습니다. 동의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대화하면서 성관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어떤 용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하면 좋을지 그리고 생명 존중과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걸 기점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저희 딸바TV에 들어오시면 엄마가 자녀들에게 쓰기 좋은 용어들로 표현하는 영상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보면 성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돕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서 이 나이대 발달 단계에 필요한 미디어나 동영상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셔도 좋고요. 본 다음에 아이에게 뭐 링크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같이 볼 때 뭐 책이라든지 시청각 자료라든지 보고 났을 때 아이랑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로
그 소재로 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충격은 아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가는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과 효능감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쉬운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에게 바른 길이 올바르게 인도하는 과정들을 만들어준다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초등 성교육 대백과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아이는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까?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야겠네요.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주말 영화 추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라이브에서 주말 추천 영화는 제목이 세계의 주인입니다. 네, 오늘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스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실 분들은 스포니까 여기부터는 나가주시면 감사하겠고, 영화를 이제 나중에라도 참고해서 보실 분들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주말의 추천 영화는 성교육에 관련된 거, 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영화로 추천드려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하는 코너인데요. 오늘 그 주말의 추천작은 세계의 주인.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 지금 개봉한 이후에 계속 상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막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전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셔야 될 분들도 있고 아직 OTT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세계의 주인이란 영화 조심스럽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터를 하나 띄웠는데요. 이거 그 독립 영화의 박찬욱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뛰어난 연출력을 갖고 계십니다. 윤강 감독 정말 한국이 나온 보배라고 막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윤강 감독이 만든 세계의 주인이란 영화고요. 이 주인공은 여기 주인이란 친구입니다. 이주인이란 친구인데요. 이주인 역을 서수인 배우가 맡았고, 이 주인의 엄마, 기생충의 엄마 역할로 나왔던 분 맞습니다. 네, 강태선, 이제 주인의 엄마가 이제 주연을 맡은 독립 영화이고요. 영화의 시작은 아주 진한 딥키스를 하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스를 하는데 여학생이 막 남학생이 이렇게 좀 뒤로 빼면 잡아당기면서 리드를 하면서 딱 고정을 시켜놓고 아주 진한 키스로 시작을 합니다. 복선이 쫙 깔려있고 이게 무슨 영화일까를 그냥 그 하나의 시퀀스로 확 압도합니다. 영화 시작하자마자. 네, 그래서 요거는 직접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봐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주 강렬하게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를 나타내는 뭔가를 암시하고 얘기해 주려고 그 키스신을 넣은 것 같아요. 영화가 시작되면서 여러 내용들이 쭉 풀이가 되는데요. 좀 이건 거두절미하고, 같은 반에 있는 수호란 친구가 와서 이제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가 우리 마을에 이제 수감 생활이 끝나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탄원서 같이 이렇게 성명 받아가지고 반대하는 거고 주인이한테 와서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이가 나는 거기다 서명 안 할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호가 뭐야, 너만 서명 안 했잖아, 빨리 서명해. 너 피해자들이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살아야 되는지 너 그거 알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문구 때문에 나는 거기다가 서명하기 싫어. 성폭력 피해자가 왜 그렇게 씻을 수 없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네가 그렇게 왜 그렇게 단죄하고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냐. 클리셰에 가깝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피해자다움, 피해자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읽혀지는 어떤 상황들이 딱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그 문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인의 모습이 딱 갈등화되는데요. 영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요, 밝아요. 그리고 주인이가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장이고 막 인싸예요. 여러 친구들과 다 남녀 아이들 다 너무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하고도 사이가 좋고, 엄마가 어린이집을 하는데 거기도 돕고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수호가
거의 동생,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을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거기 주인의 엄마의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는 상황들도, 그래서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보여지는데, 주인이가 엄청 밝은데 그 상황 안에 가족들이 아버지는 안 보이고 동생은 맨날 뭔가 마술에 꽂혀가지고 맨날 뭔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만 막 계속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클리셰로 보여지면서 주인이가 왜 저렇게 저 수호와의 서명에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예상도 되지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에 대한 질문들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영화 내내요. 여기선 이 장면이 펼쳐지겠지라는 것들도 막상 가보면 뭘 느끼냐면 내가 가진 편견에 대해서 한 방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영화 내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를 제가 영화가 상영 중인지 모르고 여기다 좀 담아서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건 뭐 영화 소개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좀 설명드리면 스포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주인이가 굉장히 솔직해지는 상황이 하나 오는 그 장면이 하나가 엄마랑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차장신이라고 유명해져서 이렇게 줄거리에도 나오니까요. 그 장면에서 주인이가 왜 수호와의 갈등, 그 문구에 그렇게 예민했는지, 그러니까 주인이는 왜 밝은 가운데 그 아픔이 싹 도드라지면서 나왔던 장면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게 뒤에 가면서 쫙 풀립니다. 네, 복선으로 여러 가지 떡밥으로 던져놨던 모든 것들이 뒤에 가면 다 풀립니다. 이거는 영화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던지는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이 얼마나 고정관념으로 단단하게 갇혀져 있는지 우리의 의식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주인의 그 밝고 활발한 모습이 되게 슬프고 아련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보는 내내 이 강렬함이 주는 영화의 어떤 뭔가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나는 고정관념을 갖고 이 영화를 봤지라는 느낌을 가지고 영화가 끝나면 누구랑 같이 대화를 해보고 싶을 마음이 들 만큼,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인데요. 서수빈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물론 다 성인들이지만 고등학생 역할들을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던져지는 여러 가지 주인이를 둘러싼 왜 세계의 주인이 되는지를 크레딧이 올라가면 이래서 제목을 이렇게 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말씀드리면 스포가 되고, 이거는 스포 금지 영화이기 때문에 아직도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영화관이 많진 않지만 상영 중이고요. 보시고 이후에 OTT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이후까지 좀 이 영화를 좀 기다렸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너무 밝기 때문에 아련하고 수십 개의 선입견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이 영화, 오늘의 주말 추천 영화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고 4월 들어와서는 저희가 총 3번을 진행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날 4시에 오후 4시에 방송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성이라는 아주 무겁고 그리고 때로는 가볍고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지를 한번 화두로 던져봤습니다. 영화로도 얘기했고 부모 멘붕 월드컵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메시지를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쌍방향이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이 여기 있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유튜브에 어느 채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질 때까지 저희 아우성 라이브 방송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입니다.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온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시인은 꽃이 지는 게 슬프지 않은 것은 다시 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우린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이 화창한 봄날 벚꽃을 막 즐기실 수도 있을 텐데 좀 더 여유있게 천천히 이 봄을 즐기셨으면 좋겠고, 봄날 벚꽃은 빨리 지겠지만 우리 마음은 좀 더 여유롭게 한 주간을 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봄날같이 또 다음 주 금요일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유튜브 1채널, 2채널, 3채널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좋은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안전한 성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네, 오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라이브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